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4월 출시된 무배당 MG 365일 가족 든든 간병공제 25A의 상품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새마을금고 중앙의 공제마케팅본부 공제채널전략부에서 제공하며 MGP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매니저를 포함한 공제교육 담당자는 본 강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무배당 MG 365일 가족 든든 간병공제 25A라는 상품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이며 상품명 뒤에 붙는 25A는 2025년에 첫 번째로 출시된 간병공제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간병공제는 사고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처럼 언제나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간병공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상품 무배당 MG 365일 가족 든든 간병공제 25A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 두 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와 판매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품의 인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상품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공유해드리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일당 평균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 수준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족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에서 간병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경쟁력 있는 간병공제 출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였고 금고 영업환경 특성상 신속하게 상품을 설명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회원분들에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보장받기 쉽고 보험사 대비 특출난 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니즈와 상황을 고려하여 간단하면서도 상품 경쟁력이 있는 간병공제가 출시되었습니다. 비갱신형 간병공제 상품을 출시하며 단순한 특약 및 상품 구조로 판매가 용이하게 하고 유병자 고객도 가입 가능한 간편고정 상품을 동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상품 대비 간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입원 급여금의 가입 한도 및 보장 한도 일수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간병비 상승의 대비가 가능하도록 체증형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본 상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상품의 공제 기간은 20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납입 기간은 가입 나이에 따라 5년 납부터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에서 80세이나 공제 기간 및 납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설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은 일반고지형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유병자에 한하여 간편고지형 상품 설계가 가능한 점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간병비, 치매, 시니어 질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부터 살펴보면 간병비 보장 부분에선 간병인 사용일수 1일부터 180일, 180일부터 최대 365일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간병비 체증에 대하여는 가입 후 5년마다 10% 정액 증액 또는 20년 후에 보장금액 2배 증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특약도 사용일수 1일에서 180일, 181일에서 365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증 치매 진단은 물론 중등도 및 경도 치매까지 단계별 특약으로 보장해드리며 치매 초기부터 말기까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 주요 질환 보장 특약으로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대비할 수 있으며 상해 등급별 골절 진단비 특약으로 골절 진단 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서 간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시 보장 금액을 업계 최대 한도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의 기본형 가입 금액은 1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 단위는 100만 원이며 20년 체증형 특약은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항목들은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이 가장 높은 구간을 집중 보장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입니다. 만약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간병인을 이용했다면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일당 간병인 사용입원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 등록이 된 간병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간병인, 간병 사업자로 등록된 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비용을 지불할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특약입니다. 역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병원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일수에 따라 일일당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여야 하며 일반 병원 간병인 이용과는 구분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병인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째, 간병인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면 간병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하고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국세청 업종 코드로 등록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병인 중개 서비스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말하며 간병 어플인 케어네이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보통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인데 간병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은 입원 기간 중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 이용에 따라 1일부터 180일까지 보장되는 상품이며 가입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지급 유형은 총 3가지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형은 전 공제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당 만원으로 가입 시 전기간 1일 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5년 체증형입니다. 5년마다 10%씩 지급금이 체증되며 최대 5회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일 만원으로 최초 가입 시 첫 해에는 만원, 이후 5년마다 11,000원, 12,000원과 같이 순차적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체증형입니다. 이 형태는 20년에 한 번 최초 가입 금액의 2배로 체증됩니다. 1일당 만원으로 최초 가입 시 20년 후에는 1일당 2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의 경우 일반 병원 간병비가 7만 원 미만일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 7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요양병원은 6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0년 체증형 특약을 체증을 고려해 일반 병원 최대 30만 원, 요양병원은 9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마다 10%씩 체증되는 특약의 경우 일반 병원 최대 22만 5천 원, 요양병원 6만 7,500원까지 보장됩니다. 181일 이후 장기 간병 상황 또한 일반 병원 기준으로 최대 15만 원, 요양병원 4만 5천 원까지 보장하며 일반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에는 1일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음으로는
특약별 세부 지급 사유 및 지급 금액입니다. 주계약의 사망 공제금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기준 가입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사망 시 100만 원이 지급되고 특약에 대한 책임 준비금은 미지급됩니다. 단, 간편고지형 상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50%만 지급되며 재해 사망일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 특약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의 1일에서 180일 가입금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입원 중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경우에 대해 간병인 사용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간병인 사용 금액이 1일당 7만 원 미만이라면 1일당 10만 원, 1일당 7만 원 이상 사용했다면 1일당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이는 실질 간병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간병인 사용 보장일수는 180일입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장기 입원이 많은 만큼 보장 금액이 다소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일당 6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증빙이 필요하며 동일하게 180일까지 보장됩니다. 다음,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급 금액이 2배로 증가되는 특약입니다. 특약 가입 금액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간병인 사용 입원 급여금은 간병비 1일 7만 원 미만인 경우 1일당 7만 5천 원, 7만 원 이상인 경우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해당 급여가 2배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즉, 7만 원 미만 사용 시 1일당 15만 원, 7만 원 이상 사용 시 1일당 무려 30만 원까지 보장되어 실제 간병비와 비교했을 때 매우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1일당 4만 5천 원이 지급되고 역시 20년 경과 후에는 9만 원으로 체증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회 입원에 대하여 최초 간병인 사용 시점이 됩니다. 다음은 5년마다 10% 정액으로 체증되는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입니다. 특약 가입 금액은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 병원에서 일당 7만 원 미만인 경우 1일당 7만 5천 원, 계약일로부터 매 5년 계약 해당일마다 10%씩 최대 5회 정액으로 체증되어 최대 11만 2,5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7만 원 이상인 경우는 1일당 15만 원, 이 또한 매 5년 계약 해당일마다 10%씩 최대 5회 정액 체증되어 최대 22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1일당 4만 5천 원, 5년마다 10% 5회 정액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이렇게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은 총 3가지, 일반형, 20년마다 체증 또는 5년마다 10% 정액 체증 중 한 가지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입원 특약은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180일까지 사용일수 1일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간병인 사용일수 180일 이후에 181일부터 365일 간병인 사용일수에 대하여 181일에서 365일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을 1,500만 원 가입 시 일반 병원 1 7만 원 미만인 경우 7만 5천 원, 1 사용금액 7만 원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인 사용입원 급여금은 1일당 4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입원 특약 181일에서 365일은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1일당 10만 원까지 지급하며 1회 입원당 최초 180일을 제외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일수에 대해 185일 한도로 보장됩니다. 치매 진단 특약도 중증도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증 치매 진단 특약은 공제 기간 중 치매 보장 개시 이후 피공제자가 중증 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되면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이 특약은 최초 1회 한정 지급되며 진단은 공제 기간 중 이뤄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배당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 특약은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 시 가입 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세 번째, 경도 이상 치매 진단 특약입니다. 조기 진단과 대비를 위한 이 특약은 경도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되면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제 기간 중 치매 보장 개시 이후에 진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 가지 특약 모두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최종 진단이 확인되어 지급이 가능하니 주의하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주요질환 보장특약은 총 6가지 질환에 대하여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욕창 진단 급여금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욕창으로 진단된 경우 지급되며 중등도 이상 욕창의 경우 가입 금액의 20%, 최대 200만 원, 경중 욕창은 가입 금액의 6%,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통풍진단 급여금은 공제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가입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 시 50% 감액 지급이 됩니다. 대상포진 진단과 대상포진 눈병 진단 시 역시 가입 금액의 10%, 최대 100만 원 각각 지급되며 1년 이내 진단 시 50% 감액 적용됩니다. 특정 부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시에는 가입 금액의 20%,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며 계약 1년 이내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기간 중 백내장 또는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 시 수술 일회당 가입 금액의 5%,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해 등급별 골절 진단 특약은 상해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했을 때 상해 골절 등급에 따라 차등 보장을 제공합니다. 상해 골절 등급 1급은 200만 원, 2급 골절은 40만 원, 3급은 30만 원, 4급은 20만 원, 5급은 10만 원을 지급하며 동일 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골절은 치아 파절은 제외되며 정형외과에서 진단 후 상해 등급 분류표에 따라 등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90세 만기 20년 납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000만 원, 시니어 주요질환 보장 특약 500만 원, 중증 치매 진단 특약 1,000만 원 가입 기준 일반고 지형으로 공제 설계 예시를 보자면 60세 남성 기준 월 37,500원, 여성은 42,100원으로 고령층에게 시니어 주요질환, 치매와 골절, 간병비까지 다양한 가입 금액과 특약으로 맞춤 설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 다양한 특약이 하나의 공제료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 금액으로 간평고지형은 60세 남성 기준 월 52,510원, 여성은 66,240원으로 간병 부담을 줄이고 골절, 치매, 시니어 주요질환까지 일반고지형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한 유병자도 간편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배당 MG 365일 가족 든든 간병공제 25회 상품 정보를 다른 보험사 상품들과 비교한 표입니다. MG 간병공제는 실제 간병인이 사용된 일수를 기준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일에서 180일, 181일에서 365일 입원 모두 제외되는 병원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20년 후 2배 지급 또는 5년마다 10% 적립 등의 특약이 있어 가입 연령 등에 따라 보장을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가입 나이 역시 만 8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장 범위, 보장 병원, 가입 가능 연령,
갱신 유무 등 여러 면에서 MG 간병공제 상품이 타사 상품보다 우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간병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 상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병인 사용 입원 1일에서 180일은 일반 병원 최대 20만 원, 요양병원은 최대 6만 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공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최대로 보장한도 설계가 가능하고 업계한도 25만 원으로 타 보험사에서 간병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MG 365일 가족 든든 간병공제는 보다 더 나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면에서도 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인데요. 일반고지형에서 40세 남성, 90세 만기, 20년 납 기준으로 간병인 사용 입원 1일에서 180일 특약 1,000만 원 가입 시 보험료 11,700원, 간편고지형의 경우 동일 조건으로 23,300원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장 범위 대비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품 정보를 요약하여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특약 구조가 아닌 핵심 보장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간병과 관련된 핵심 보장 3가지를 모아 설계가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간병인 사용뿐 아니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간병비 올케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1일에서 180일 특약과 181일에서 365일 특약을 함께 선택 시 보장기간을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셋째, 만기가 긴 상품의 경우 고객의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보험료 상승입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고정적이며 만기 선택도 20년, 30년, 100세까지 유연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걱정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무 가입 내용이 최소화되어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월 최소 공제료 1,000원부터 가능하고 주요 보장만 추가하여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맞춤 설계가 용이하여 고객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 MGP분들이 현장에서 판매 시 어떤 판매 전략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판매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입원의 원인을 질병, 재해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뇌출혈, 낙상, 교통사고 등 다양한 경우 활용이 가능한 점을 고객에게 어필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 금액 한도입니다. 간병인 사용 시 1일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이 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시 1일 최대 10만 원 보장이 됩니다. 본의 기존 상품 및 타사 상품에 비해서도 보장 금액 한도가 높고 실제 부담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65일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1일에서 365일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대부분 180일까지 보장 이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만 본 상품에서 181일에서 365일 특약으로 보장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20년 후 2배 체증지급 특약 또는 5년마다 10% 정액 체증지급 특약을 가입하면 물가 상승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입원이 잦은 고령자나 중증 환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중심 질환 보장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간병 외에도 통풍, 대상포진, 골절 진단 등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하고 치매 단계별 특약 구성으로 경증, 중증 치매까지 대비가 가능합니다. 실제 새마을금고 주요 고객층의 니즈와 가장 밀접한 보장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지형과 간편고지형이 동시 출시되어 유병자도 간편심사에 의한 간편고지형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자 및 유병자를 대상으로도 타겟팅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인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계약 사망공제금에 가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단, 고객의 위험 등급에 따라 총 가입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급은 최대 1억, 2급은 최대 3억, 5급은 최대 15억까지 적용됩니다. 고객이 이미 사망공제금을 포함한 계약을 보유 중이라면 전체 보전 금액을 합산해 등급별 한도 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주계약은 공제 나이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70세 초과 고객의 일반고지형의 경우 반드시 전건 방문 진단이 필요하며 사망공제금 기계약권을 합산하여 현행 건강진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할 점은 70세 이하 고객이 사망공제금에 대하여 100만 원으로 설계 시 방문 진단은 면제됩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는 건강진단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에 대하여는 1일에서 180일, 20년 후 2배 체증, 5년마다 정액 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동시가입은 불가합니다. 1일에서 180일 가입 한도는 위험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 20년 후 2배 체증 또는 5년마다 10% 정액 체증의 경우 최대 한도 1,500만 원까지 가능한 점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간병인 입원급여금 1일에서 180일 통합 합산 한도는 본회 가입 한도는 급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 업계 합산 한도는 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81일에서 365일은 우선적으로 1일에서 180일, 20년 후 2배 체증, 5년마다 10% 정액 체증 중 한 건을 의무 가입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위험 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 특약 181일에서 365일 가입 시 1일에서 180일이 의무 가입되어야 되며 각 특약 및 위험 등급별로 가입 한도는 1, 2급은 500만 원, 3에서 5급은 1,000만 원입니다. 가족 돌봄공제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을 합산하여 본회 가입 한도는 1, 2급은 5만 원, 3에서 5급은 10만 원입니다. 치매진단 특약은 60세를 기준으로 연령대와 중증도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니어 주요질환 보장 특약은 전 위험 등급 가입 한도 1,000만 원이며 상해 등급별 골절 진단비 특약은 위험 등급 1, 2급은 가입이 불가하고 3에서 5급은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간병인 간호간병 통합입원 특약 또는 치매진단 특약 중 한 건 이상은 의무가입 조건이 있으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별 인수 기준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은 금융 및 보험업 관련 관리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은 가입 불가 직종으로 분류가 되니 상품별 업무 처리 요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약은 간병인, 요양보호사는 가입 불가합니다. 다음은 MGP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일반고지형과 간편고지형은 동시가입이 불가하며 3개월 이내에 일반고지형 가입 이력이 존재할 경우 간편고지형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완전 판매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입니다.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다른 경우 피공제자 모니터링으로 이뤄지고 간편고지형 가입 시에는 보이는 표와 같이 추가 질문이 존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품 관련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고지형의 경우 근골격질환 현증 및 기왕력자는 간병 관련 특약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요질환 현증 및 기왕증 인수기준 중 고혈압, 당뇨 현증 및 기왕력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경화 및 기왕력자도 가입이 불가하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또한 간편심사용 청약서 고지사항 및 신용정보원 보험금 지급이력 정보사항 중 3개월, 2년,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 시 가입이 제한됩니다. 간편고지형은 유병자 상품으로 부담보, 의적서류 보완, 방문 진단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단, 병력 외 직업 및 운전 차종 등의 환경적 위험평가에 따른 청약 변경 심사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고지형에 가입 불가한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예시는 청약담보에 따라 일반고지형 가입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니 설계 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고지형 침해보장담보 청약 시 간편공제 침해보장 추가고지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합니다. 간편공제 침해보장 추가고지서는 치매, 경도 이상의 인지기능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심근경색 등 6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며 해당 고지사항 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침해보장담보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고 다발, 장기 입원력, 도덕적 위험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이 불가하고 타사 보장성 공제가 과다하거나 집중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신계약 인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인수기준상의 연령은 공제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편고지 상품은 가입 이후 3년 이내 표준체 공제 청약 시 유병력 확인을 위한 심화심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본 상품과 관련된 주요 질의 및 답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불된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간병인으로 인정합니다.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일반 병원 입원 시 7만 원 미만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간병인 사용금액 산출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간병인 사용 금액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금액을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연속 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사용 날짜가 연속적이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 총 7일 동안 77만 원을 간병비로 쓰셨다면 1일당 평균 금액은 11만 원이므로 7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 21일부터 24일 오전, 25일 오후부터 27일 총 7일을 사용한 경우를 보면 시간은 연속되지 않았지만 날짜가 연속되므로 7일 동안 연속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당 평균 6만 원을 사용하여 7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50% 감액된 금액인 7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입원기간 동안 받는 공제금은 총 210만 원이 됩니다. 셋째, 보장일수 한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의 보장일수 한도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180일 경과할 때까지만 보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 간병인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 180일에 대해 보장합니다. 넷째, 동일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한 보상 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을 가입하고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 사용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은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일지라도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경우 간병인 사용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은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의 사용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의 경우 간병인 사용일수 180일을 초과해도 최종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 입원급여금의 사용으로 보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7번째 질의입니다.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81일에서 365일의 경우에도 보장 내용에서 180일을 제외한 간병인 사용일수 185일 한도이며 185일을 초과해도 간병인 사용 입원금의 최종 사용일 다음 날부터 180일 지난 후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8번째 질의는 간병인 사용 입원 1일에서 180일과 간병인 사용 입원 181일에서 365일 특약에 대한 보상 방법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예시 상황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동일 질병 및 재해로 계속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입원 첫 180일은 1일에서 180일 특약으로 18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입원 시에는 181일에서 365일 특약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361일에서 541일은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로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되어 180일 보장이 가능하고 541일에서 720일은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의 면책기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545일에서 725일은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의 181일에서 365일도 보상 제외 기간에 해당됩니다. 721일에서 900일 이후는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일에서 180일의 새로운 입원, 726일에서 910일은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181일에서 365일의 새로운 입원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 특약의 보장 일수 및 청구 기준이 구분되며 각각 특약별로 보장 일수가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9번째는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 20년 후 2배 체증 특약의 경우 체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러한 기준은 1회 입원에 대해 간병인 사용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초 간병인 사용일입니다. 예시를 보면 입원일의 경우 간병인을 최초로 계약일부터 20년 이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일부터 20년 이후에 사용한 간병인 사용일에 대해서도 체증 전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입원이가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20년 이후에 최초로 간병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체증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입원이의 케이스별 체증 여부를 판단하자면 첫 번째로 새로운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한 경우 입원이에 대해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체증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입원일과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의 최종 사용일부터 180일 이상 경과가 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체중 후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입원일에 대해서 입원일과 동일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한 경우 체증 여부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는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입원일에서 사용일수 180일 한도를 전부 사용하고 최종 간병인 사용일로부터 170일 경과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180일 경과 후에 사용일수를 180일을 새롭게 보장하게 되어 입원일의 30일 간병인 사용일수 중 20일에 대해 체증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는 입원일에서 사용일수 180일 한도를 미사용하고 최종 간병인 사용일로부터 170일 경과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최종 사용일부터 180일이 미경과했고 입원일의 사용일수 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원일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80일 한도까지 사용한 20일에 대해서 체증 전 금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입원일과 입원이가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였다 해도 입원일에서 180일 간병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간병인 사용입원 특약의 면책기간 180일 경과하여 입원하였으므로 입원일을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30일 전체 사용일수에 대해 체증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10번째 질의로 간병인 사용입원 급여금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입원 급여금 보상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서류 재해입원인 경우 재해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로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원 치료 확인서, 진료 기록부,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간병인 사용 시 간병인 사용 확인서로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국세청 업종 코드 확인 가능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가능 서류로서 사용일자 판단 가능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 외에도 보상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째 질의, 보장 개시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치매진단 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 치매로 진단되고 90일 이상 경과 후 최종 진단이 확정되어야 진단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계약과 특약의 경우에는 최초 공제료 납입 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12번째 헬스케어 서비스 가입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시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청약 관련 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주시면 되고 청약 완료 이후 가입할 경우라면 동의서 작성 후 이미지 시스템 추가 전송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일반 케어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헬스케어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창 헬스케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간평공제 치매보장 추가 고지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평고지형 치매진단 특약 가입 시 치매담보 역선택 가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 고지서를 신규로 증거하게 되었고 별도의 청약서 양식은 없으니 간평고지형 청약서 출력 시 치매보장 추가 고지서를 함께 출력하시면 됩니다. 기존 가입한 일반 상품, 간평가입 상품의 입원 급여금과 같은 기계약 합산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품의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특약의 입원 합산 한도는 기존 일반 상품 및 간평가입 상품의 입원 급여금과는 별도의 합산 한도를 적용하며 기출시 상품인 MG 가족돌봄공제의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과 같은 합산 한도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일반고지형 청약이 거절된 경우 질의사항입니다. 유병력으로 일반고지형 청약 시 인수가 제한된 경우 간평고지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사항에 언급된 2번, 3번, 5번 및 치매보장 추가고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평고지형도 인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MG 365일 가족 든든 간병공제 상품교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시대 간병과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대내 교육용으로 대외 배포 및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